병원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유독 눈물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텔레비전에서 슬픈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우시고, 옆 사람이 한숨을 쉬면 본인 가슴이 답답해지시고, 시끄러운 곳에만 가면 금방 지쳐서 집에 돌아오고 싶다고 하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63이십니다. 이분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요? 남편한테도 예민하다고 혼나고, 며느리한테도 너무 신경 쓴다고 듣고, 손주들한테도 할머니 왜 울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일에 유독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시고 사람 많은 곳에서 유난히 피곤해지시나요? 그래서 평생 예민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나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그 예민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결코 결함이 아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8%에서 23% 정도가 일반인보다 감각 처리 민감성이 훨씬 높은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분들을 고감도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 사람의 뇌가 세상을 일반 화질로 녹화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최고 화질로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더 많은 것을 감지하고 더 깊이 느끼고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것을 약점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강해져라, 무뎌져라, 신경 좀 끄고 살아라. 여러분은 평생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정교한 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의 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차이입니다.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세 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뇌에는 필터가 약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잠재 억제 수준이 낮다고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의 뇌는 들어오는 정보의 약 87%를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보통 사람은 앞에 앉은 사람의 말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릅니다. 앞 사람의 말도 듣지만 옆 테이블 사람의 한숨 소리도 들립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립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도 의식됩니다. 카페에 걸린 그림의 색깔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뇌신경과학 연구팀에서 653명의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감각 처리 민감성이 높은 그룹은 같은 환경에서 일반 그룹보다 뇌가 처리하는 정보량이 약 2.7배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방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뇌는 다른 사람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빨리 지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아름다움을, 패턴을, 위험 신호를, 해결책을 여러분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 더요. 여러분의 뇌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거울 신경세포입니다. 거울 신경세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역할을 하는 뇌세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고감도 인간의 거울 신경세포는 일반인보다 훨씬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옆 사람이 슬프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슬픔을 여러분의 몸에서 직접 느끼시는 겁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뇌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고감도 인간의 거울 신경 활성도가 일반 그룹 대비 평균 1.8배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이 부분에서 크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저는 뉴스에서 사고 소식 보면 가슴이 막 아프고 며느리가 피곤한 표정을 지으면 제가 잠이 안 와요.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랑 다샜다고 하면 저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내 감정처럼 밀려 들어오는 느낌 말입니다. 여러분은 감정 스펀지와 같습니다.
주변의 감정을 모조리 흡수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오해받는 특성이 나옵니다. 바로 깊은 처리 능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멈추고 확인하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대화 중에 다른 사람들은 바로바로 대답하는데 나는 한 박자 늦는 것 같은 느낌? 결정을 내릴 때도 남들은 척척 결정하는데 나는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느낌? 그래서 스스로 답답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왜 이렇게 느려 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린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뇌과학센터가 712명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결정 패턴 연구 결과를 보면 고감도 그룹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평균 4.3초가 더 걸렸지만 결정의 정확도는 일반 그룹보다 31% 높았고 후회하는 비율은 43% 낮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눈앞에 있는 정보만 보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그 순간에 과거의 기억을 연결하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고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것은 혼란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최선의 결과를 찾기 위해 뇌가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고성능 연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특성이라면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 진화가 약점은 제거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자연은 쓸모없는 것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만약 예민함이 진짜 약점이었다면 수만 년 전에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대를 이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부족에게 여러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를 떠올려 보세요. 사냥을 하고 전투를 벌이는 전사들, 이분들은 감각이 무딘 다수파였습니다. 대담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전사들만으로 이루어진 부족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계획 없이 위험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족에게는 현명한 조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날씨가 변하기 전에 먼저 눈치챈 사람, 이웃 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사람, 물이 상했다는 것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챈 사람. 여러분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부족 전체를 살리는 정교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르고 시끄럽고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전사들에게 맞춰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안 맞는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 맞는다는 것과 가치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서 아주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민들레와 난초 이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들레와 같습니다. 어디서든 잘 자랍니다. 시멘트 틈새에서도 아름다운 정원에서도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감도 인간은 난초와 같습니다. 거칠고 시끄럽고 독한 환경에서는 시들어버립니다. 민들레보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오랫동안 자신을 탓하셨을 겁니다. 왜 나는 민들레처럼 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정도도 못 견딜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가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난초가 적절한 환경에 놓이면 적절한 빛과 토양과 온도가 갖춰지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민들레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60대 이상 고감도 어르신 847명을 5년간 추적한 국내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환경에 있던 고감도 어르신들의 건강지표는 일반 그룹보다 37% 나빴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만든 고감도 어르신들은 일반 그룹보다 건강 만족도가 52% 높았고 수면의 질은 41% 좋았고 우울지수는 58% 낮았습니다. 환경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단단한 필터를 장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물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무감각한 사람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더 둔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그 귀한 능력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난초를 시멘트 바닥에서 기를 수 없듯이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온실을 만드셔야 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강해지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경계를 세우세요.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시끄러운 환경에서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김순자 어르신이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나요? 석 달 뒤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민한 게 아니라 잘 느끼는 거였네요.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나는 레이더가 좋은 사람이라고. 손주한테 그림책 읽어줄 때 같이 울면 이제 손주가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서 그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뀐 것은 김순자 어르신의 예민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 예민하다고 말할 때 깊이 숨을 들이쉬시고 속으로 미소를 지으시고 이 사실을 떠올려 주세요. 나는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최고 화질로 보고 있는 사람이다. 점점 연결이 끊어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처럼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톡이나 블로그에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예민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